여론조사 두 개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전화면접이고 하나는 ARS입니다. 오늘 발표된 것 중에서 하나는 MBN 매경 여론조사입니다. 이재명 44.9, 김문수 35.9. 이건 ARS 조사가 아니고 전화면접 조사입니다. 전화면접 조사인데 9%포인트 차이가 난 겁니다. 9%포인트 차이. 그러니까 전화면접이 10% 안쪽으로 들어갈 거라고 했잖아요. 딱 아슬아슬하게 10%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전화면접에서 이것도 역시 추세가 중요한데 이재명은 약 한 8%가 빠진 추세고 김문수는 2.6%가 오른 추세입니다. 지난주에 비해서요. 그래서 전화면접에서도 점점 따라잡고 있다. 이 추세가 한 번 더 이어진다면 오차범위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준석 9.6이 나왔습니다. 잘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대전일보 여론조사는 ARS입니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조사고요. 그 ARS 조사의 숫자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이스 리서치가 조사했고 여기는 ARS 기관입니다. ARS 기관이고 숫자가 오차범위 안에 들어왔습니다. 1000샘플이고 이재명 46.5, 김문수 40.4. 오차범위, 아슬아슬하게 오차범위 안에 있습니다. 오차범위 안에 있다는 말은 통계학적으로 동률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ARS에서는 지금 사실상 거의 다 따라잡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른 조사가 하나 더 있기는 한데요. 여론조사를 더 볼 것도 없이 지금 현재의 여론조사는 ARS 조사로는 오차범위 안에 있는 거고 전화면접 조사도 10% 안쪽이 됐습니다. 사정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의 이 조건이라면 한두 가지의 변수들만 더해지면 약간의 티핑 포인트라고 그러죠. 탁 건드려주면 한계를 넘어서는 그게 나타날 수 있는 딱 그 시점입니다. 아슬아슬한 겁니다. 한계를 넘어서든가 말든가, 즉 동률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그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건 김문수 후보 측에서도 조바심이 낼 수밖에 없고 이재명 측에서도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양쪽 캠프가 서로 상반된 반응을 보이는데요. 여론조사가 그렇다는 말을 합니다. 이 여론조사의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를 보고 나서 이후에 여론 동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게 뭘까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게 이준석일 거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준석, 그리고 또 있다면 개헌연대. 이낙연 대표도 매우 중요한, 오히려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티핑 포인트가 거기서 터질 수도 있습니다. 이낙연, 이준석. 그러니까 추가적인 동력을 붙이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요소들이 가미가 돼야 되는데 당장 눈에 띄는 건 한덕수, 이낙연, 이준석 중에 최소한 2개 이상은 갖다 붙여야 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어제도 드렸고 오늘도 다시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이런 말을 한 거죠. 후보직 빼고 다 준다. 이준석에게 단일화 백지수표를 내밀었는데 이렇게 내민다고 이준석이 그냥 받지 않죠. 이준석의 몸값은 내일이 제일 비싼 날입니다. 내일이 27일, 내일이 TV 토론하는 날이니까요. TV 토론까지 비싼 수업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준석은 무조건 내일 TV 토론까지 합니다. 협상을 하더라도 TV 토론 끝나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TV 토론 끝나고 나서 협상을 하고 28일, 내일 밤 늦게라든지 28일 오전에라도 아마 결과를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도가 나오는 게 단일화 마지노선은 28일이다. 그러니까 TV 토론이 끝나고 내일이 TV 토론입니다. 그리고 모레 단일화 협상의 마지노선이고 그리고 29일부터는 사전투표죠. 사전투표 전까지가 마지노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준석은 마지막까지 블러핑을 하고 있죠. 몸값 블러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완주하겠다. 김문수 후보는 너무 과도하게 억압하는 게 아니고 민심이 판단할 거다. 민심이 판단할 거다라는 비교적 대범한 멘트를 날렸습니다.
어느 정도 자신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과 관계해서 이제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PPT로는 안 만들었는데 아무래도 깊게 들어가야 될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RS로는 오차범위 안에 있고 전화 면접 여론조사로도 10% 안쪽 차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소 한두 가지만 더 가미가 되면 뒤집힐 수도 있는 상황이다. 뒤집히는 조사 숫자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김문수 후보는 지금 뭐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일단 이준석을 당연히 준비를 하고 있을 거고 투표용지 인쇄는 이미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투표용지에는 이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어차피 개헌안에 대해서 한덕수 개헌안, 이낙연 개헌안에 상당히 유사한 개헌안을 사실상 받은 거잖아요. 김문수 후보가 이미 그 유사한 개헌안을 본인이 제시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걸 매개고리로 해가지고 한덕수 총리나 이낙연 대표 쪽과 마지막 협상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물론 안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 그걸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고요. 특히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이낙연 대표가 갖는 상징성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크기도 하지만 이낙연 대표의 지지층이 가지고 있는 전투력을 이미 가공한 전투력을 이미 봤을 거예요. 국민의힘 사람들도 봤잖아요. 김문수 후보도 봤을 겁니다. 그분들이 이낙연 대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독재는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주주의를 지킵시다. 폭정은 막아봅시다. 오늘 폭정 이야기를 하셨던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슬쩍 한 손을 얹어주는 순간 아마 새민주 사람들, 새민주의 온라인 투사들은 완전히 그냥 핵 추진체를 단 미사일처럼, 핵 로켓처럼 엄청나게 그냥 광분하지 않겠습니까? 미쳐 날뛰듯이 아마 운동할 것 같은데요. 이런 것까지 생각해 보면 온라인 SNS 상에서의 전투력까지 생각해 보면 지지층, 이낙연 지지층이 되게 충성스럽고 전투력이 강하다라는 것, 특히 온라인에서 강하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게다가 이낙연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호남에 대한 상징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상징성까지 지금은 가지고 있죠. 독재에 반대하는 독단적이고 독재적이고 일방적인 그런 거에 반대했잖아요. 이재명의 문제점에 대해서 가장 선구적으로 지적한 사람 아닙니까? 지금은 이제 누구나 이재명이 문제 있다는 걸 알게 됐지만 이재명의 문제점을 최초로 드러내놓고 문제 있다라고 세게 지적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폭정과 독재이다. 지금의 이재명과 민주당은 독재로 가고 있다. 폭정 경향성을 가지고 있으니 막아야만 하겠다.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이런 말을 가장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이낙연 총리 아니실까요? 그렇다면 이낙연 총리에게 엄청난 공을 들여야 될 겁니다. 엄청난 공을 들여야 되는데 그 공을 들였을 때 이낙연 고문께서 그걸 받아주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김문수 캠프 쪽에서 제정신이라면 지금 아마도 매일매일 특사를 파견하는 게 맞습니다. 오늘도 파견하고 오늘 밤늦게도 파견하고 어제도 파견했어야 하고 그래야 맞는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진행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문수가 마지막 부족한 한 숟가락이죠. 마지막 부족한 한 두 숟가락쯤이 부족한데 두 숟가락 중에서도 첫 숟가락이 둘 중에 두 숟가락이 필요하다면 그 중에 첫 숟가락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한 숟가락만 있으면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압박감은 어마어마할 거거든요. 이준석이. 너만 있으면 이제 끝이다라고 됐을 때 이준석은 그 압박감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분명히. 그리고 그 압박감 속에서도 이준석이 끝까지 같이 하지 않는다면 이준석 스스로가 이제 붕괴하는 거죠. 여론이 결정한다. 민심이 판단할 거라는 김문수 후보의 말은 그래서 민심이 판단한다는 말은 민심이 압력으로 작용할 거라는 사실상 경고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첫 술은
이준석까지 같이 서기 위한 첫 수율은 제가 보기에는 한덕수나 이낙연, 이미 손학규 대표는 오신 거고, 한덕수, 이낙연, 유승민인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아마 이낙연 대표겠죠.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뭐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여쭤본 적도 없고,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썩 탐탁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한덕수와 단일화되는 모습도 별로 그렇게 탐탁지 않았을 것이고, 그간의 정치적인 지향성들도 두 분이 많이 다르시니까. 단 김문수의 살아온 인생 역정에 대해서, 그 진정성에 대해서는 아마 인정하실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도 김문수의 살아온 인생을 그렇게 허투루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특히 이낙연 대표는 김문수 대학 동기 아닙니까? 대학 때부터 김문수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 중에 한 분일 겁니다. 그 부분은 아마 존중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의 정치적 성향이 워낙 다르니까, 그래서 그것까지 다 동의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것, 그 디테일하게 그 이데올로기적인 성향까지 동의할 필요는 없고요. 민주주의를 지키자, 폭정은 막아야 한다, 삼권 분립은 좀 지키자, 이런 거에서는 일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뭔가 같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최대한의 공감대를 찾으려고 할 게 아니라 최소한의 공통점이 있으면, 최대 공약수를 찾는 게 아니고요, 최소 공배수를 찾으면 되는 거죠. 최소한의 공통점이 있으면 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부분을 극대화하는 판단을 오늘이건 내일이건 두 분이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두 분의 정치적인 소신만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려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달려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분이 사심은 빼놓고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협의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그 뭐 어제 오늘 SNS에서 이재명에 대한 미움으로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는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던데, 이낙연 대표나 여러분들이나 제가 이재명에 대한 미움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재명 관심 없습니다, 솔직히. 밉죠, 물론. 이재명이 미워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재명이 미워서가 아니고, 이재명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망가뜨리려고 하니까, 삼권 분립을 망가뜨리려고 하니까, 대한민국을 퇴행시키려고 하니까 이재명이 미운 거죠. 그냥 단순히 이재명에 대한 감정적인 미움 때문에 새미래 민주당이 만들어졌고 이낙연 대표가 지금까지 투쟁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투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완전히 잘못 본 겁니다. 너무 우습게 본 겁니다. 이재명의 독재 경향성, 민주당이 독재자 밑에 따라다니는 쫄따구가 돼버린, 완전히 1인 정당이 돼버렸어요. 이게 안 보이나요? 이게 안 보인단 말입니까? 괴물 국가를 만든다는 말씀이 딱 맞습니다. 예. 그걸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에 대한 개인적인 미움 아닙니다. 안 보고 살면 좋죠. 이재명이 미우면 이재명을 안 본 것만인데. 아무튼 지금은 민주주의를 지킨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독재화를 막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개헌연대, 뭐 독재 저지 민주 수호라고 합시다. 독재 저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범국민적인 총의를 모으는 노력, 그 노력을 최상층부에서는 김문수와 이낙연이 상징적으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이서 당을 합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생각은 다를 수 있다니까요. 당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은 같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폭정과 독재는 막아야죠. 삼권 분립은 지켜야죠. 저는 이 부분에 최소한의 공약수를 찾자는 겁니다.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이라도 하셔야 되고 아마 이미 하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좋은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성과가 나오면 이준석은 거둘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은 저절로 따라올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이준석은요, 내일 TV 토론까지가 이준석이 지금까지 대선에 투자한 거기에 극대화, 자기 성과를 극대화하는 거죠. TV 토론까지 해서 내일이 정치, 외교, 안보입니다. 싸울만한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내일까지 이준석은 장사를 하고 영업을 하고, 장사라는 표현 죄송합니다. 그 장사 아닙니다. 자신을 잘 보여드리고 국민께, 그러고 나서 결단을 해야 될 겁니다. 결단을 저는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를 아는 사람들은 다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차범위 안에서 김문수와 이재명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김문수가 진다면, 그것도 이준석 때문에 진다면, 물론 이준석 때문에 지는 게 아닙니다. 김문수의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진 거겠죠. 진다면 이준석이 출마해도 이겨야 됩니다, 원래는. 근데 진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은 책임을 면할 길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준석은 진보정당이 아니에요. 독자정당 노선을 가지고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범보수에 포함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준석은 그 압박감을 견뎌내지 못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제 또 말씀드렸듯이 정치적으로 앞으로 몇 년간 이준석이 혼자 견디기 힘든 일들이 계속 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군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국회 안에. 국민의힘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준석이 내일 현명한 판단을 한다. 내일 TV 토론 끝나고 나서 현명한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이준석의 발언들은 제가 보기에는 몸값을 최대화하기 위한 마지막 블러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는데요. 아닐 수도 있는데 김문수 후보가 이미 이준석의 좋은 청년 정책을 다 받기로 했잖아요. 뭐든지 좋은 정책들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거면 상당 부분 노골적으로 이제 내일 만약에 단일화가 안 된다면 이준석의 정책들을 아예 대놓고 상징적인 정책으로 다 받는 방법을 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이준석에게 표가 계속 남아있을까요? 그 표들이 상당 부분 김문수에게 옮겨갈까요? 대학생과 청년을 위한 정책도 김문수가 더 당선될 확률이 높으니까 김문수가 됐을 때 그게 더 구현이 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런 식으로 유권자가 앞장서는 단일화가 저절로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문수가 민심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짧게 다시 정리를 하자면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엔 이낙연 대표가 그 김문수의 손을 들어주는가, 저는 이 부분이 1차적으로 그 뒤에 모든 열쇠를 여는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그 열쇠를 열어야 이준석 열쇠도 열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낙연 대표와 개헌, 정치개혁, 다당제, 개헌 정치개혁 다당제, 이게 이낙연 대표가 이재명의 독재에 저항하면서 이낙연 대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본인의 정치적 소신의 요체입니다. 그렇죠? 개헌, 정치개혁, 다당제. 정치개혁이라 하면 대통령의 권한과 국회의 권한을 줄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개헌, 그리고 다당제가 가능하도록 중대선거구제. 이게 지금 이낙연이 생각하고 있는 정치개혁의 핵심들 아닌가요? 정치개혁과 개헌의 핵심 아닌가? 이 세 가지 것들을 만약에 하겠다, 같이 합시다, 이런 약속을 할 수 있다면 저는 이낙연 대표가 같이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의 폭정보다 10배 나은 선택이죠. 지금에 와서 민주당이 진보정당입니까? 민주당은 독재정당이에요. 한 명의 선동적 정치인을 둘러싸고 있는 독재정당이에요. 그 정당은 지금 삼권 분립을 형해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금까지 법안 낸 거 보면 알잖아요. 이재명을 위해서는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 정당보다 못할 게 뭡니까? 지금 국민의힘 후보가. 명분과 정당성에서 저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라는 그 이름에 현혹될 필요가 없고요. 현재적 가치와 미래적 가치를 놓고 판단을 해봤을 때 저는
지금으로서는 이재명 독재를 막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대표가 협상에 임할 때 어떤 부분에 현혹될지, 어제 이재명의 용어를 사용하자면 유인될지, 꿰일 수 있는지, 그걸 제가 3가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김문수 후보께서는 이 부분을 잘 활용하시고 이낙연 대표를 잘 꿰보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은 정말 저급해가지고 안 쓰는데요. 어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이런 저급한 표현을 썼길래 한번 장난스럽게 해본 겁니다. 저는 두 훌륭하신 분들끼리, 대단한 정치인들끼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협상을 진지하게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진지한 형식으로 국민들에게 그걸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게 될 거라고 일단 굳게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열리면, 그게 되면 이준석은 따라온다라고 생각하고요. 이준석까지 따라오게 됐을 때 여론은 넘어온다, 뒤집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